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8일 오전 10시 10분입니다.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게 아니라 25일 앞뒀다고 봐야 됩니다. 사전투표가 4월 2일 금요일, 4월 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일 뒤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본투표는 4월 7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어제는 SBS 여론조사를 했는데 SBS와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조금 다른 것은 이 박영선 안철수 대결에서 안철수 가상대결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안철수 씨가 범야권 단일 후보로 나왔을 때 가상대결을 해보니까 안철수 47.3, 박영선 39.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바깥에서 안철수 씨가 유리한 걸로 나오고, 가상대결 박영선 대 오세훈 이렇게 붙이니까 박영선 41.6, 오세훈 45.3, 요건 오차 범위 안에서 오세훈 씨가 유리한 걸로 나옵니다. 대충 보면은 경쟁력 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보다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문제는 이 단일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서울 시민들의 경우에는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남아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일화를 멋지게 해야, 그리고 이번에는 정권 견제 또는 정권 교체론이 이기겠구나 하는 희망이 있어야 투표장에 많이 가는데, 단일화 과연 이루어질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다면은 투표장에 안 나갈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숨어 있는 여권의 민주당의 조직표가 가동하면은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앙일보는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5일에서 6일 사이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전화 면접 조사했다고 합니다. 전화 면접을 하면은 비교적 이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범여권 단일 후보를 박영선으로 가상하고 범야권 단일 후보를 안철수로 가상했을 때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7.3, 박영선 후보는 39.8, 7.5%포인트인데, 이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므로 오차 범위 바깥에서 안철수가 앞서는 걸로 나오고, 범여권 단일 후보 박영선 대 범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이렇게 붙이니까 오세훈 45.3, 박영선 41.6 해가지고 오세훈 씨가 3.7%포인트 앞선다. 요건 오차 범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씨는 7.5%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오세훈은 3.7%포인트 앞서니까 경쟁력이 안철수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연령별로 따지면은 박영선, 안철수 양자 대결에서 박영선 후보는 40대에서만 57.8대 30.9%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 40대가 지금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이른바 진보층, 요 사람들이 강력한 문재인 정권 지지 세력인데 40대는 요지부동입니다. 40대 화이트 칼라 호남.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게 과거에는 40대로 알려져 있었는데 요새는 50대를 치는데 50대에서는 안철수 50.9,
박영선 42.2%, 상당한 차이로 안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오고요. 이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 걸로 평가되는 30대에서도 안철수 44.3, 박영선 39.2로 안철수가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이거는 안철수 씨의 이 지지 기반이 보수와 중도에 걸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대 젊은 층에도 먹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세훈 후보 역시 40대에서는 박 후보에게 59.9대 29.2로 크게 뒤지지만은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여론조사는 시기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이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직후에 있었으므로 그것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STI 이준호 대표는 중앙일보와 통화하면서 LH 땅 투기 의혹은 현재로서는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정부 여당의 악재다. 유권자들은 이번 LH 사건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난 1년간 정부 부동산 정책을 표로 심판하려 할 것이다.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정으로 나오는 게 부동산 정책이고, 가장 잘하는 걸로 나오는 것은 코로나 대응입니다. 자, 그런데 3자 대결 하면은, 뭐 이건 사실 보나마나죠. 3자 대결을 하면은 이 3자 대결에서 김종인 씨가 계속 3자 대결을 해도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필승론을 주장했는데, 3자 대결 가상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3자 대결을 하면은 박영선 35.8, 안철수 26.4, 오세훈 24.2입니다. 그 다음에 야권이 단일화 될 거냐 안 될 거냐인데, 단일화 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38%, 안 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47%나 됩니다. 47%. 물론 들여다보면은 이 국민의힘,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될 거로 보는 사람들이 과반수인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당 지지율은 서울에서는 민주당 32%, 국민의힘 25%로 나오는데, 요건 최근에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꽤 오른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74.5, 아마 투표하겠다 17.1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하고 실제 투표장에 나가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느냐에 대해서는 결정했다 49.7, 결정하지 못했다 49.5. 이건 굉장히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이게 얼마든지 앞으로 25일 사이에 가변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불변의 사실은 뭐냐? 불변의 사실은 4월 7일에 투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월 2일, 4월 3일에 사전투표가 있다는 이야기고,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덜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4월 2일, 4월 3일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 정권 교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까 여론조사에 설명드렸다시피 60대 이상, 그리고 20대가 가장 반문재인 성향이 강한데, 20대는 아무 활동적이니까 그날 당일에 투표하는 것보다는 미리 투표하자. 그리고 당일에는 4시간을 좀, 그날 공휴일은 아닙니다. 4시간을 내자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60대 이상은 코로나 취약층이니까 더욱더 사전투표를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칭 우파 단체에서 아직도 사전투표하지 말자,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 선거 투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표율이 낮아집니다. 투표율이 낮아지면 손해볼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조직이 약한 범야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부정선거 음모론, 사전투표 반대론을 펼치는 사람은 민주당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투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권은 투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투표 용지 하나하나가 전시에 비유한다면 총알 하나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나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투표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